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 많은 여행지 중에서 네. 저희들이 함께 갔다 왔던 경주를 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신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올해로 황룡사지 발굴이 5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황룡사의 이야기 또 신라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김동하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학창 시절에 저희가 신라를 공부하면 이제 황룡사가 나오는데 황룡사보다는 황룡사지 9층 목탑으로 사실 더 네. 유명하잖아요. 황룡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떤 곳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황룡사는 세계유산이자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중요한 유적이고요. 예. 신라시대 황룡사는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서 삼국통일에 대한 염원이 집약된 상징적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룡사는 국가가 조성했고 운영한 국가사찰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왕이 직접 사찰로 나와서 백고자와 같은 법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신라 삼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삼보라고 하면 세 가지 보물인 것 같아요. 뭐 불국사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신라 삼보, 즉 세 가지 보물은 황룡사의 구축목탑, 황룡사 금당의 장육 불상, 예. 그리고 진평왕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그중 두 가지가 황룡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도 황룡사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황룡사는 553년에 창건되어서 1238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되기 전까지 약 650년 동안 국가사찰로서 기능하며 운영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신라의 세 가지 보물 중에 두 가지가 황룡사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국가 운영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 황룡사를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처음엔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걸까요? 네, 아쉽게도 황룡사는 1238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되고 폐사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고려 말과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해당 지역에는 민가가 들어섰고 실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구황마을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예. 황룡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약 8년에 걸친 조사 기간 동안 황룡사의 전체적인 규모와 구조가 확인되었고요. 네. 발굴 과정에서 약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황룡사 하면 구층 목탑이 떠오르시잖아요. 예, 예. 황룡사 목탑 심초석 하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시에 국내 2대밖에 없던 100톤급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심초석을 들어 올리고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발굴 결과 금동 귀걸이와 청동 거울, 각종 유리 장식구 등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예, 화면으로 지금 만나보셨는데 출토된 유물만 무려 4만 점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보물이 나왔는데 황룡사 발굴 조사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네, 출토됐습니까? 황룡사 발굴 과정을 통해 지붕을 장식하는 기와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토기, 그리고 예불용으로 제작된 다양한 장신구와 불상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유물이 바로 대형 침이라고 할 수 침이요? 있습니다. 네. 침이는 신라의 왕궁이나 황룡사와 같은 대형 사찰 건물에서만 출토되는 유물인데 지붕 용마루 양쪽 끝에 설치되는 장식 기와를 말합니다. 예. 황룡사지 출토된 대형 침이는 높이가 약 180cm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굴된 침이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침이는 황룡사 건물의 규모와 위상을 짐작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발굴 당시에는 대부분이 부서진 상태로 이렇게 출토되었는데 각각의 조각을 수습해서 정밀하게 복원해서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기와의 높이가 180cm라고 하니까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침이뿐만이 아니고요. 황룡사 자체도 국내의 고대 사찰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들었어요. 예.
네, 이 중에서도 저는 9층 목탑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라에서도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는데요. 선덕여왕 때인 643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장 스님의 건의로 착공되었고 645년에 완공된 것으로 전합니다. 이 탑은 신라 왕경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고 네. 왕경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랜드마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구의 83타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높이로 인해서 여러 번 낙뢰에 대한 피해를 입었고 수리와 보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목탑은 신라의 호국 신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로 이해되는데 외부 세력을 불교의 힘으로 막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적 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 기술자인 아비지를 초빙해가지고 건립했다라는 기록도 있어 당시 신라의 적국이었던 백제의 장인까지 동원해 대규모 불사를 추진했던 신라인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소실된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네.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근데 항상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이렇게 출토된 유물 얘기할 때마다 도구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신라 시대는 예전부터 많은 유물이 출토되다 보니까 도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황룡사 같은 경우는 도굴 피해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있었습니까? 예. 1960년대 경주 황룡사 지을 때는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유적이 논밭이나 민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네. 상태이다 보니까 황룡사 유적은 도굴꾼들의 항상 표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히 1964년에 목탑 신초석 덕계도를 들어 올려서 사리공에 있던 사리장원구를 보물들이 그 도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네. 사실 당시에는 그 도굴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 불국사 석가탑 도굴 미술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도굴범들이 잡혔고 이 과정에서 황룡사 목탑의 사리장원구가 도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다행히 해당 유물들은 대규모 대다수가 국가에 의해서 회수되었고 현재는 경주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도굴된 유물 중에는 황룡사 구축 목탑의 창건과 수리 과정을 기록한 찰주봉기라는 유물이 있는데요. 예. 이를 통해 구축 목탑의 역사를 단순한 문헌 기록이 아니라 실증 자료로서 증빙할 수 있었다라는 네네.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우리의 유물을 도둑질을 맞을 수 있었다는 게 참 아찔하기도 하고요. 또 범인이 잡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황룡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둘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황룡사는 대규모 사찰이었던 만큼 많은 스님들과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했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 중에서 대형 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50여 개 이상 되는 대형 항아리들이 출토되었는데요. 네. 비록 대부분 그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지만은 그 배치 방식은 오늘날 장독대처럼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네. 이러한 대형 항아리들은 주로 식자재를 보관하는 저장 용기로 사용되었고 아마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황룡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또 스님들이 예불을 드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적재 발굴이라는 게 단순히 유물을 꺼내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황룡사지 발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황룡사 발굴은 고곽 조사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까지 그 발굴 현장에서 전해지는 그리드 조사법, 그러니까 격자형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바둑반처럼 구역을 나누어서 조사하는 방식이 처음 적용된 사례가 이 황룡사 발굴 조사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8년에 걸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황룡사의 외곽 담장을 확인했는데 외곽 담장이 확인됨으로써 사찰의 전체 규모를
확인했다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항용사의 각 위치와 어떤 배치를 우리 연구자들의 손으로 다시 바로 잡았다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신라의 삼법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맞아서 지금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함께 나눴던 그 얘기 보면서 황룡사지 한번 가보고 싶다, 유물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경주는 현재 신라 왕경 유적의 발굴과 보존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항룡사지는 일부 구간에서 여전히 발굴 중에 있고 또 정비 중에 있는데 그래서 현재 가시면 항룡사의 전모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룡사 앞쪽에 조성된 광장을 통해서 항룡사 사역 일부의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항룡사지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은 현재 경주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서 생생하게 그 유물을 전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항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담신라라는 프로그램을 신라 항룡사지 주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한 국내 저명학자들이 초청하여 이제 참여하여 항룡사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들은 별도의 사전 등록이나 입장료 없이 현장에서 바로 신청한 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황룡사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요. 김동아 전문위원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 남기실까요? 네, 올해는 항룡사 발굴 50주년이자 우리나라 고고학회가 처음 발족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네. 이는 항룡사지 발굴과 한국 고고학계의 발전이 함께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970년대 항룡사지나 동궁과 월지와 같은 대규모 유적을 발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희 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같은 전문 조사 연구기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 에이펙에서도 주목받았던 경주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우리 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역시 천년의 신라 역사 문화라는 거대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네. 그 가치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맞아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김동아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